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해석 통변 전문 채널 통성생입니다. 오늘은 은퇴 없는 평생 직장 역술인 사주 공부, 명리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빠른 길로, 지름길로 갈 수 있나? 자, 여러분도 은퇴 없는 평생 직장을 평생 직장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편으로 명리 1편 사주 명리 공부 학습 범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범위. 이 좌측에 있는 것은 오행 상생 삼극도죠. 참조하시고요. 자, 첫 번째 공부할 내용은 음양이론입니다. 음양이론. 음과 양이 어떻게 생겨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음양이론. 이것만 가고도 뭐 한두 시간 공부할 거리가 되죠. 두 번째 중요한 오행학습입니다. 오행학습. 오행이 뭐죠? 목, 화, 토, 금, 수. 동양 철학의 근본 핵심 물질, 오행, 5가지 물질이죠. 서양은 뭐 지수화풍 4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오행의 순환 상생을 배워야 됩니다. 순환 상생. 여러분도 이거를 몰라도 자연은 돌고 돌죠.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고, 다시 봄이 오고. 말릴 수가 없이 순환 상생하는 게 자연의 이치고 섭리입니다. 그 의미를 잘 되새겨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오행의 상생 상극법을 배웁니다. 상생 상극. 오행에 서로 도와주고 서로 극하고. 자, 한번 볼까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보. 또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금모. 순환 상생의 원리를 아주 잘 익혀야 됩니다. 오행 공부는 평생 공부라고 합니다. 평생 공부. 그렇게 연구 공략할 게 많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그 다음에 그걸 배운 다음에 십천간을 배웁니다. 천간. 천간이라는 10가지의 기운을 얘기하는 거죠.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천간을 숙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십천간은 생극 합작용만 한다는 것만 기억하시고요. 십천간 공부하시고. 다음에는 또 천간 공부했으니까 지지 배워야죠. 12지지. 12개의 땅의 기운.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12개 지지도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공부할 게 좀 있죠. 숙지. 늘 그 암기보다는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더 쉽습니다. 12지지의 작용은 합, 형, 충, 파해 각종 길신, 흉신 작용에 이해를 해야 된다. 흉신, 길신. 자, 길신, 흉신 학습해라. 예를 들어 백호, 괴강, 원진살은 어떻다. 기문갓은 어떻다. 양인살은 어떤 작용을 한다. 그것이 잘 쓰이는 게 뭐 시중에 나와 있는 건 한 50가지 되지만 잘 쓰이는 거 15에서 20종류만 숙지하면 사주 풀이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자, 12지지 배우고요. 그 다음에 6번째는 천간과 지지를 합한 육식갑자. 많이 들어봤죠? 갑자, 육식갑자. 육갑하네 뭐 옛날에. 육식갑자를 또 숙지해야 됩니다. 천간과 지지에 결합된 거. 갑자부터 얼추까지 60개를 암송을 해야 됩니다. 암송하고 이해하고 결합된 간지론을 배워야 됩니다. 60갑자. 자, 7번째는 이제 육친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육친론. 날을 사주에서 연월 일시 날을 기준해서 표출하는 게 육친론입니다. 나와 친족 관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것이 육친 표출법입니다. 육친 표출법. 자, 8번째는 그 지지에 들어있는 지장간을 또 배워야 됩니다. 천간. 지장간이란 지지에 들어있는 천간이 있습니다. 천간의 역할. 이것도 아주 심오한 의미가 있죠. 이것도 숙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9번째는 천간 형상론을 배워야 된다. 물상론이라고 하고 상론이라고 해야 됩니다. 형상론.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형상론을 잘 안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통변할 때 처음에 육친 보고 그 다음에 궁이 보고 그 다음에 형상론을 봅니다. 힘의 세기를 보면 육친, 그 다음이 더 강력한 게 궁이, 연월이시, 금요가시, 궁이, 자리죠, 궁이.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이 형상론입니다. 물상론. 갑이 만났을 때는 어떤 작용을 하는지. 자, 이것도 아주 중요한 통변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째는 용신 격국, 화이론. 많이 들어봤죠? 용신. 그 사주의 용신이 무엇이냐. 용신이란 뭐냐? 사주에서 쓸 용자, 귀신신자, 쓸만한 오행이 뭐냐 이거죠. 이거를 잡아서 사주 푸는데 도움이 되는 용신을 잘 잡아야 됩니다. 이것도 또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격국이라는 게 격국용신 뭐 이렇게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도 사용하기도 하고 좀 틀린 말. 엄연히 얘기하면 용신과 격국은 좀 틀립니다. 이 사주의 격이 어떤가? 격국 우리가 격식이 높다, 격이 있다 이런 거죠. 격, 타이틀, 뭐 명함이라고도 합니다. 이 사주에 나타난 격국이 어떤가? 그 다음에 화이론, 합의되면 어떻게 변해하는가? 화이론도 배우시면 또 독특한 색다른 특별한 통변이 됩니다. 화이론도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학습편비 2편. 자, 아까도 오행이 나왔죠. 상생, 상극도, 또 육친이주, 여기 육친 표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를 공부를 하시고요. 11번째, 12운성을 배운다. 12운성. 12운성이란 뭐냐? 천간이 어떤 지지를 만났을 때 강약 상태, 길흉이 아니고 강약의 상태를 보는 겁니다. 그건 보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는데 거법을 밑에서 뭐 인종법, 좌법 이런 게 있는데 네 가지 중에서 네 가지를 배워서 잘 쓰는 거 한 가지 정도, 즉 동주로 보는 방법을 좀 배운다든지 한 가지 방법을 터득해서 12운성을 활용하면 더 디테일한 세부적인 통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2신살. 혹시 12운성하고 12신살하고 헷갈리는 분 안 계십니까? 아니죠. 엄연히 다릅니다. 그거 헷갈리시면 안 되죠. 12운성은 천간의 뭐다? 상태라고 그랬죠. 12신살은 지지의 현상, 12신살, 띠를 기준해서 12신살을 도출해서 보는 것입니다. 12신살. 생역대로 왕세병사는 천간이고, 겁재, 천지, 연월, 망장은 12신살이고, 겁살, 재살, 망신살, 뭐 이런 거, 도화살, 이런 거 12신살입니다. 연띠를 기준해서 보는 게 원칙입니다. 12신살. 자, 그 다음에 배울 게 이제 다 기초학문이 끝나면 신년운세와 대응 보는 법을 배워야 되겠죠. 제일 문점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신년운세입니다. 과연 올해 운세는 어떨까? 내년에는 어떨까? 또 대운이 어떤 대운이 와 있는가? 또 이것도 배워야 됩니다. 또 14번째, 궁합도 궁금하죠. 처녀 총각분들이 결혼 전에, 결혼 후에 우리 부부 궁합은 어떤가라고 상당히 많은 보는 관법 중에 하나가 궁합법입니다. 여러 가지 있죠. 일반 관법도 있고 특수, 인연법. 전 특수라고 좀 붙였는데 인연법. 눈이 제가 강조하는 인연법. 인연법은 뭐다? 현정 신순 선생님의 인연법입니다. 박도사의 인연법이 아니고요. 자, 인연법도 많이 공부하시면 차별화된 역술인이 되실 거라고 반드시 믿습니다. 궁합 보는 법도 익히시고요. 15번째, 내정법이었죠. 내정법. 오늘 문점자가 약속을 했는데 그분이 왜 왔을까? 미리 알아맞히는 방법입니다. 내정법. 무릎 닿기 전에 맞춰야 된다. 도사법이라, 일명 도사법이다. 왜 왔는지. 상당히 내정법이 많습니다. 제가 잘 쓰는 거는 점시법, 또 사계단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내정법을 잘 익히시면 아주 효과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겠죠. 왜 왔는가? 미리 알아내는 거예요. 궁금하죠? 다 누구나 역술이라면 꿈꾸는 것이 내정법이실 겁니다. 도사법. 자, 안 보고도 안다. 안 끼도 전에 안다. 꿈의 내정법을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사계단법 반드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또 16번째로 또 택일법을 알아야 되겠죠. 많은 또 문점을 합니다. 좋은 날 택이라는 거, 또 악인할 때 출산 택일도 많아졌죠. 또 이사 택일, 이사 언제 가면 좋으냐. 또 좋은 조상님한테 고사를 지낼 때 어느 날을 잡으면 좋으냐, 어느 시간을 잡으면 좋으냐, 고사 등등 택일법을 또 익혀두셔야 됩니다. 자, 17번째는 개운법이죠. 개운. 그러면 사주가 그래서 현재, 과거, 미래는 어떤데, 그러면 미래가 좋으면 당이지만 안 좋으면 어떡할 것이냐. 여러분은 개운법은 무엇으로 쓰고 계십니까? 저는 아주 중요한 게 개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잘 쪽집게처럼 맞추면 뭐합니까? 향후에 내가 흉을 피해가야 되는데 반드시 그 개운법을 알맞는, 걸맞는, 현대에 맞는 개운법을 터득해야 됩니다. 저는 천시, 지리, 인화법, 이것도 역시 현정 신수훈 선생님의 이론이십니다. 천시, 때, 어느 때에 내가 태어나서 일을 하느냐, 또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고 생활을 하느냐, 또 누구와 만나서 생활을 하느냐,
궁합이죠. 궁합. 누구냐? 친구, 형제, 스승, 상사, 사장, 또 통수권자. 공직대에 계시는 분들은 어느 통수권자하고 인연이 맞느냐. 더 중요한 거는 어느 배우자를 만나도 생활을 하느냐. 어느 배우자를 만나도 어느 누구를 만나도 생활하는 빈도수가 높을수록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주 지대합니다. 어느 사람 만나면 재수가 있고 어느 사람 만나면 재수가 없습니다. 또 어느 사람 만나면 좋은 일이 생기고 어떤 사람 만나면 또 나쁜 일이 생기고 아주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게 궁합법이죠. 궁합. 자, 궁합. 누구를 만나서 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이분은 좋고 나쁨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죠. 가르쳐 드리고 그게 최고의 개운법입니다. 어디에 살고도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난 것도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는 건 인위적이 될 수가 없죠. 지금 임금님이 누구냐? 천씨 때가 누구냐? 나갈 때냐 들어갈 때냐? 질이 어디에 사느냐? 내가 추운 곳에 사느냐 더운 곳에 사느냐? 지명이 맞느냐? 지명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까요? 한국의 지명이 간지가 뭐라 그랬죠? 갑인. 북한을 갑인, 한국은 을묘라고 보시는 분들인데 이 한국은 갑인으로 보시고 특히 강남은 갑인 지역이다. 일본은 뭐다? 을묘다. 을묘. 작은 나무. 미국은 뭐다? 미주는 경신. 유럽은 뭐다? 임신. 아니 신유. 그래서 그 지리에 그 곳에 가면 내가 좋은지 나쁜지를 반드시 공부해야 되겠죠. 내가 미국 가면 좋은지, 교통사고를 당하는지, 유럽 가면 좋은지, 또 나쁜 일이 생기는지. 반드시 개헌법은 누구보다도 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18번째는 먼저 이것까지 배우면 이제 실관 통변을 해봐야 됩니다. 사주 해석 통변 실전을 해서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쌓아야 되죠. 아주 이것도 여기까지 기초를 배웠는데 통변, 말이 안 띄입니다. 처음에는. 자꾸 훈련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게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혼자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경험 많으시는 선생님을 만나서 학습하면 빠르게 공부할 수 있겠죠. 실전 경험 아주 중요합니다. 경험을 많이 해도 막상 손님이 오면 진땀이 나긴 있습니다. 처음엔 다 그런 경험이 있죠. 자, 19번째 기타. 또 한문 세대가 아니시거나 여성분들은 한문이 많이 나오니까 좀 이거 어떡하나라고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한문은 약 30개 정도만 암기하면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하나 써놨는데 사주명리학 입문서라고 하는데 제 이분은 잘 모릅니다. 제가 그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책을 찾아보니까 이 책이 제일 적당하더라고요. 쉽게 아주 다방면으로 기초부터 중급까지 써 있는 것 같더라고요. 통변도 물론 있습니다. 신쌀과도 아주 잘 돼 있고 또 초학자들이 보기 좋은 책으로서 추천하는 것은 한문에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그 표기를. 그래서 한문을 몰라도 이 책 갖고 공부할 수 있다. 이분의 그 사주 명리학 입문서 그냥 기왕에 사셨다면 그걸로 하시고 없으셨다면 이 책을 추천합니다. 저도 이 책을 가지고 교재를 쓰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쉽게 잘 쓰셨더라고요. 자, 교재는 손영기님이 뭐 하시는 분인지 저도 궁금합니다. 역학하시겠죠? 쉽게 잘 썼어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러면 그렇게 통변까지 했어요. 그러면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입 창출 방법, 이것도 또 경험 아니면 또 한참 돌아가야 되죠. 두 가지가 있죠. 수입 창출 방법이 두 가지. 온라인 하느냐, 오프라인 하느냐, 또 겸직하느냐. 온라인은 뭐죠? 전화로만. 코로나 이후에는 코로나 한 4년 동안은 대면 상담이 굉장히 어려웠죠. 그때 거의 대면 상담업은 철학관뿐 아니라 굉장히 힘들고 많이 폐업을 했습니다. 그때 막 생긴 게 네이버에 엑스포트가 생겨서 전화 상담이 요새는 아주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크게는 네이버 엑스포트 포털에 많이 있죠. 거의 다 있습니다. 뭐 크몽도 있고 옛날 공육공전화 뭐 이런 데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등록해서 합격되면 온라인 상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상담 뭐죠? 사무실 겸해서 영업합니다. 대면 상담이죠. 온라인 나이 드신 분들이 컴퓨터를 잘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온라인 상담은 어려워하십니다. 그러나 도전하셔야 됩니다. 오프라인 상담은 시간이 걸리고 또 광고도 많이 해야 됩니다. 돈 들어갑니다.
관리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관리비 보통 뭐 작게는 50만 원, 100만 원씩 고정비가 나가니까 온라인을 꼭 하셔야 돼요. 자, 수입 창출 방법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마케팅을 해야죠. 가만히 마케팅을 해야 되겠죠. 가만히 있으면 누가 보나요? 알려야죠. PR 시대 아닙니까? 다양한 마케팅 광고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SNS 뭐죠? 블로그, 유튜브, 또 밴드, 인스타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뭐 인스타나 뭐 밴드를 안 하시더라도 블로그는 필수 중에 필수. 또 요즘에는 유튜브도 대세니까 유튜브도 하셔야 되겠죠. 유튜브에 보면은 유튜브 올리는 방법, 블로그 하는 방법 다 나옵니다. 그냥 잘잘잘 나옵니다.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한 달이면 다 도사가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돈으로 떼는 수밖에 없죠. 엄청 들어갑니다. 효과도 없고 반드시 마케팅, SNS 활동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상담 기법, 이거는 좀 노하우 선생님이 필요하겠죠. 어떻게 해서 상담을 하시라. 이런 것도 상당히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그 상담 노하우니까 이것도 좋은 선생님 만나다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주명리 공부 학습 범위 1편, 2편 약 21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요 정도만 해도 뭐 저는 이 역술인 영업하는데, 사업하는데, 또 개업하는데, 상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심리 상담이라든지 직업 상담이라든지 이런 가외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런 또 그런 것도 많이 하시고 다방면으로 컨설팅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치 싫다고 모른다. 그거 안 됩니다. 어느 정치인이 와서 나 당첨돼요 마요. 이것도 또 알아야 되겠습니까? 지역도 알고. 그래서 전반적인 사회생활하는데 돌아가는 정치, 경제, 문화 또 모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문학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래야 상담자가 왔을 때 다 애로사항이 있어서 왔을 거 아닙니까? 저는 상담의 목표가 상담자한테, 고객들한테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주자 합니다. 제 모토는.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자. 희망이 뭐죠? 잘 되리라는 희망. 또 어떻게 하면 잘 되는 개운법. 3가지를 꼭 드리고 있습니다. 자, 잘 공부하셔서 참고하셔서 입문하셔서 평생 직장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제가 또 한 말씀 드릴 키워드, 사주명리 내가 모르면 모두 비법이다. 기초 튼튼이 정답이다 이거죠. 모두 비법이에요. 절대 여러분 비법 찾아 산만리 하지 마십시오. 절대적으로 권고드립니다. 저도 한 초학 때는 비법 찾아서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전국에 어디 도사님 안 계신가? 계시죠. 그러나 그 대가는 혹독합니다. 기초 튼튼만이 비법이다. 내가 모르면 다 비법입니다. 절대 현혹도 하지 마십시오. 답이 없습니다. 내가 답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좋은 콘텐츠가 되셨는지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내용 갖고 여러분들한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